예, 반갑습니다. 대신 알아봐주는 TV 이상민 박사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미국 트럼프가 이란을 제대로 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관련된 문의 내용이네요. 뭐, 여태까지 또 이 문의라든지 제보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제 채널 정보에 나와 있듯이 학사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데다가 뭐 박사학위도 있고 해서 이런 국제관계는 또 정치학 석사를 할 때 또 자세히 들여다본 그런 부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트럼프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 준비 없이 이번에 이라크에서 이란 장성을 드론으로 죽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 뭔가 좀 독불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트럼프도 무작정 독불장군인 그런 사람은 아니죠. 산문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에서 약간 미친놈 전략 같은 그런 분위기로 협상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임 이론에 관련돼서는 제가 책도 한 거 썼습니다. 게임 이론에 관련돼서는 게임 이론과 재수의 딜레마, 대통령 만들기라는 책도 제가 한 거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 미친놈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볼 때, 와, 쟤는 정말로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미친놈처럼 광기를 부릴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전략이나 협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오히려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나는 미친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암시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해서 자신의 이 협상 카드를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요. 트럼프는 그러한 게임 이론에서 어떤 미친놈 전략, 이런 부분에 아주 숙달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뭐 뉴욕에서 어떤 식으로 호텔 사업을 하고 건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자산을 늘렸는지 이런 거 보면 다 협상 전략이라서 책도 이 사람 쓴 책도 있고 또 관련된 다른 여러 작가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이 트럼프가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이에요. 보면 주로 상대방한테 자신의 패를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단은 이 광기에 약간 이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듯한 그러한 전략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이번에 이라크에서 이란의 제2인자라 할 수 있는 장군 한 명을 드론으로 트럼프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유능한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일단은 우리와 관련돼 가지고 김정은에게 충분한 이 협박이랄까요? 겁을 주는 내용이죠. 뭐 어땠습니까? 김정은은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해서 뭐 연말에 한번 도발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떵떵 자기가 뭐 얘기 떠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땠습니까? 최근까지 우리 한반도에 다양한 전략 자산을 또 배치하기도 하고 정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억제를 했잖아요. 이 김정은의 그 도발 카드를. 김정은이 미국에 내세울 수 있는 도발 카드는 별게 아니죠.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탄을 시험으로 태평양 쪽으로 한번 쏴보는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집중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말하는 뭡니까? 이 코피 전략. 그죠? 일정 지역에 대한 타격을 해버려는 그런 코피 전략이라든지, 우리 싸움할 때 코피 터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코피 전략. 일정 지역의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미사일을 때려가지고 이런 코피 전략을 한다든지, 뭐, 또는
상대의 요인을 암살하는, 그죠? 이번에 표적, 드론으로 표적으로 이란 장성을 죽였듯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죠? 참수작전이죠, 참수작전. 김정은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또는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김정은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북한의 장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수작전 할 수 있다는 그런 협박도 한 거죠. 첫 번째는 그런 목적이 큰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재선이 다음 대통령 선거 걸려있는 입장이고 해서 또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죠. 오히려 전쟁이 안 나고 현상 유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미국의 자본력을 키우는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전쟁은 안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협박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게 좀 클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실 지금 후세인 밀어내고 이라크를 미군이 어떻게 보면 점령 통치하고 있다가 지금 이라크 정부가 이제 거의 미국 영향력 아래에 미국 통제 아래에 있는 이라크 정부가 들어선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원래 이라크 예전에 후세인 정권은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 정도의 차이라 생각할 정도인데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슬람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는. 근데 이란하고 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있다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있다면 또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여기는 터키가 있고. 이란하고 요 시리아는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아파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라크는 원래 후세인 정권이 있을 때는 수니파가 지고 있었는데 후세인 밀어내고 미국 통제하에 정권을 만들면서 이 후세인 추종 세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로 대체가 됐고 또 실제 예전에 후세인 정권 시절에도 후세인은 수니파 쪽이었지만 수니파지만 실제 이라크는 다수가 시아파하고 소수가 수니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인 밀어내고 난 뒤에 다수인 시아파 위주의 정권이 지금 들어선 거예요. 이라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도 지금 시아파고 시리아도 시아파고 중간에 있는 이라크도 시아파 정권인 거예요. 이슬람 종교로 따지면 말이에요.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수니파 후세인을 밀어내고 이 시아파 정권으로 후세인 정권 이후에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으로 들어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고 이라크 유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라크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라크에서 반미 정권이 들었으면 옆에 있는 쿠웨이트도 위험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험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이란하고 같이 또는 시리아와 같이 힘을 합치면 엄청 중동의 반미 국가로서 큰 힘을 발휘해서 국가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이 중간에 이라크에 친미 정권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죠. 전쟁도 미국이 직접 했는데다가, 그죠? 자,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문제는 IS라는 테러 집단 때문에, 이 IS와 이 수니파의 후세인의 잔당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라크에서 지금 반군을 형성하다 보니까, 미군이 그쪽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란도 명분은 그러한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이라크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심해진 거죠. 미국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드론으로 폭격당한 사망한 이란의 장성 자체도 대놓고 이라크 안을 자기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고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국 입장에서 눈꼴 싫었겠습니까? 전쟁은 미국이 다 했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전쟁은 미국이 다 했고,
또 미국과 적대국간 이란의 장성이 자유롭게 이라크에 들어와 가지고 이라크의 현재의 시아파 정권 비호 아래 명분은 IS 격퇴라는 그런 명분 아래 자유롭게 이라크 곳곳을 대놓고 나는 이란의 장성이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미국이 볼 때 참 눈꼴시대였던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란의 이 장성이 이번에 미군 대상으로 테러라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까? 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테러를 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미군을 또는 미국인을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런 첩보가 트럼프 귀에 들어간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눈꼴 시려운 사람인데 미국이 볼 때. 근데 미군이나 미국인까지도 그러한 미국이나 미국인도 뭐 없애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모의한다 싶고 작당한다 싶으니까 그런 첩보를 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죽일 때가 된 거죠. 때마침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미국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다가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도 또 강성파가 있잖아요. 대륙간 산도탄 뭐 핵실험 한 번 더 하자. 미국 트럼프한테 압박할 수 있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한테 한번 압박 한번 주자. 그에 대해서 좀 이 북한의 강성파들에게도 겁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정권 사람들에게도 미국의 힘은 여전하다. 미국의 힘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라크 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란의 여러 뭐 지도자급들의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아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겁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활동하지 마라. 또는 뭐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딱 죽이기 딱 좋았던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드론으로 사망한 그 이란의 장성 자체도 뭐 은밀히 다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밀히 안 다녔다고 하잖아요. 뭐 이라크 공항에 그냥 뭐 자기가 누구라고 알려주면서 그냥 자기 차량을 대고 뭐 그렇게 오픈한 상태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그런 것들처럼 다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 죽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이밍이 절묘했죠. 이란하고 북한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이란의 장성을 죽이니까 이라크의 의회에서 뭐 했습니까? 미군 철수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 미군 철수를 이제 하기로 해라 뭐 이런 결의를 냈는데 사실 이 이라크 의회도 시아파가 다수고 수니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수니파 의원들은 다 그 투표에 참여 안 하고 뭐 다수인 시아파 구성된 의회에서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거든요. 결의안을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IS 격퇴 또는 뭐 그러한 명분으로 미군과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정권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에서 볼 때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못 나가겠다. 뭐 지금까지 이라크에 있는 군사시설 설치 비용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나? 다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란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복을 하겠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 미국에게. 뭐 그렇게 지금 막 결의를 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란과 미국이 중동에서 전면전을 하느냐 마느냐, 전면전의 기준은 미군의 지상군이 이란의 영토를 침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느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이란은 과거 후세인의 이라크를 밀어버릴 때의 군사력보다는 재래식 군사력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강한 편이고,
미국이 볼 때 재래식 병력을 투입해서 이란 영토까지 진격할 만한 그런 가치가 그다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중동의 가장 한가운데로 할 수 있는 이라크를 지금 미국이 충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란까지 점령할 이유는 없지요. 피를 흘려가면서. 지금 이라크도 아직 제대로 아직 안 되는 입장인데, 트럼프가 노리는 건 딴 게 아니고, 이란이 뭐 보복을 하면,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걸로 트럼프가 말했듯이 주요 시설을 보복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란의 핵심 요인들을 또 드론으로 죽일 수도 있을 테고, 그 정도죠.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지, 지상군을 투입한다.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침공한다. 이란을, 영토를 점령해 간다. 그렇게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란도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단결하고 단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과연 이란의 그 전의가 정말로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미군하고 한바탕 해보자, 뭐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란의 군대는 이원화 체제가 돼 있어요. 일반 뭐 정규군이 있다면 또 예전에 히틀러의 독일 때처럼 혁명군 뭐 따로 또 있거든요. 그 혁명군이 왜 있느냐? 기존의 이란군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혁명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혁명군이 어떻게 보면 이 주력인데, 그 자기 내부끼리도 군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혁명군의 존재 이유가 이란의 정규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혁명군 입장에서는 그 이란의 지도자 입장에서 혁명을 통해서, 예전에 그 8.12 왕조에서 혁명을 통해서 지금 정권 찬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대놓고 미국을 어떻게 보면 뭐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인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가 있다면, 미국의 셀가스 문제가 있는데, 전쟁은 역시 이제 돈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돈이 있어야 전쟁하는 거고, 또 전쟁에서 그만큼 돈을 썼으면 또 그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거기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지금 과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경기를 보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로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타임스퀘어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뭐 진짜 관광객들이 한 8, 90%였어요. 주말에 나가보면.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미국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동부인데, 이 서부는 이 중서부는 시골인데, 미국 애들도 대륙이고 해서 이 뉴욕에 가는 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드림이기도 한데, 요새 타임스퀘어 앞에 나가보면 미국의 그 중서부의 시골 애들, 컨트리 보이들이 엄청 많이 여행을 와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요. 미국 경기가. 미국 경기가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 된 뒤로 아주 좋고, 또 미국은 또 과거에는 석유를 수입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일가스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석유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죠, 지금. 자기 땅에서 나오는 그 셀가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필요 석유를 다 충당할 수가 있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석유값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의 경제도 힘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석유를 수입하는 이런 나라들은 엄청 힘들죠. 똑같이 중동에 석유를 수입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화가 워낙에 안전 가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엔화가 또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본은 또 우리보다 또 훨씬 낫죠. 우리 대한민국이 좀 힘든데, 미국 애들은 뭐 그런 것들을 별로 걱정 안 하죠. 오히려 미국의 경제, 트럼프는 더군다나 미국 경제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뭐 중동에 전쟁이 터졌을 때, 전면전은 트럼프가 좀 지향하겠지만, 뭐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뭐 이란의 주요 시설을 폭격을 하고, 뭐 전쟁 분위기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뭐 기름값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트럼프가 전쟁을 유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요, 적당하게 이란이 계속 지져주길 바라는 거죠. 적당하게 지져주면 전면전 하지 않죠. 정규군을, 지상군을 투입하진 않죠. 적당하게 이란이 지져주면 트럼프는 적당하게 이란의 핵심 시설을 다 부수는 거죠. 뭐 핵시설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다 부숴보는 거죠. 다 부수고, 뭐 더 나가서는 이란의 요인들도 암살하는, 미국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그 정도를 딱 바라고 있죠. 오히려 이란이 지져주길 바라죠. 이란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적당히, 자기 내부 국민 단결용, 단속용으로 지을 수 있을 줄 몰라도 정말로 큰 사고를 치긴 힘듭니다. 이란 지금 현재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짓고 하겠죠. 그런 상태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딱 이번에 이란의 장성 이라크에 죽여버리니까 세계가 다 놀랐잖아요. 아, 미국 엄청나구나. 역시, 그 드론, 그런 기술력 대단하구나. 그냥 뭐, 요인을 단번에 죽여버리는구나. 응? 나대면 죽인다. 이거죠, 미국은. 나대면 죽인다. 까불지 마라. 그죠? 김정은, 까불지 마라. 또는 김정은의 그 주변, 강성파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거죠. 또, 뭐, 이란, 이라크에 와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이라크는 미국이 통치하는 또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곳이다. 여기 와서 나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이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트럼프는 유리합니다. 다음 재선에서. 미국의 힘도 보여주는 데다가 뭐 적당히 짓는 이란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미국 내부의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보수파들이 환호할 수 있는 미국 힘도 보여주고, 그죠? 북한은 북한대로 깨갱,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 그냥.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새로운 핵실험 못하게끔 딱 막아놓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탄이나 그런 거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할 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북한은 그대로 입을 딱 막아놓고, 이란은 가끔 짓는 정도로. 왜? 자꾸 가끔 지져줘야 미국이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미국 힘을 또 과시할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가 혼자 이 독불장군처럼 독자적으로 뭐 지 맘대로 하는 그 미친놈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지, 미친놈은 아니라는 거죠. 뭐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람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뭐 지금 뭐 이란의 그 장성을 죽였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뭐라고 반발합니까? 반발할 것도 없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뭐 러시아요? 러시아 뭐 아방가르드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니 뭐 푸틴이 그 까불지 않습니까? 까불잖아요. 그 솔직히 미국은 까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푸틴이 자기 내부 국민들한테 독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20년 이상 예전에 향수, 강력했던 구소련 제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쇼 비슷한 그런 무기를 만드는 거지. 실제 그 무기를 항공력이라든지 또는 돈 없이 그 무기 하나 갖고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러시아의 경제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이란의 장성을 이라크에서 이제 드론으로 죽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도 또 뭐든지 문의나 제보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하겠으며, 본인이 잘 모르면 또 주변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또 같이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